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론 분석과 성대모사 황금비 배추 한판 오늘부터 일부에서 바로 좀 땡겨서 듣겠습니다. 자,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시간 변경을 허해 주신 예, CBS 또 오늘 관계- 해보고 그 반응 안 주면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이분. 좋아하실 게 아니었네요. 아니 저를 내치실 수가 없는 게 예. 배추. 또 새로 신설 또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최강희의 영화음악. 제가 또 강희사랑 강팬입니다. 예, 강팬.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열린 크리에이터 이상민입니다. 네,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그만해요. 알겠습니다. 그만해. 자, 오늘 이분부터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나와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성이 밝은 한동훈입니다. 오찬 참 맛있었고요. 한 달을 하루같이 최선을 다했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70여일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제가 당무 개입을 했다고 민주당이 대통령을 고발했었던데요. 제가 대통령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스태프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비대위원장님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러면 저는 아바타 맞습니까? 그냥 가버리셨네. 실망입니다. 아바타 단어에 갑자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찬을 대통령실에서 했습니다. 2시간 37분 동안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2시간 3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일단 대통령실 얘기는 민생 얘기했다고 하는데 배 소장님 맞습니까? 무려 157분입니다. 예. 네. 민생만 이야기한다면 거의 단내가 날 지경이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재욱 원내대표 브리핑에서 예. 계속 민생 나중에는 뭐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답변이 또 궁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 비슷한 이야기 아니냐. 근데 이제 저는 진실은 확인이 안 되겠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저는 이제 드라마틱 효과다. 왜? 어수선할 때 자꾸 이제 궁금한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뭔가 충돌이 있고 균열을 기대하는 그런 또 호기심들이 많거든요. 예.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빨리 또 만나야 돼요. 일단은 이 밥을 먹어야 화목한 가족. 또 화요일 만났나요? 하여튼 화목한 가족. 그다음에 이제 또 완벽한 가족. 예. 이 또 효과를 또 노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예. 하나는 실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더라도 물 밑에서 이미 이제 조율을 했겠죠. 예. 그래서 조율한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다. 그런 얘기했을 것이다. 예, 그거는 이제 여론을 본다면은 그걸 해결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는 결국 절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만큼 이 전략 공천이라는 것을 영남 쪽에서 공간을 열어놓느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처음에는 그 부분이 충분하게 교감이 못됐던 것 같아요. 예. 이철규 의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밑에서. 근데 이제 왜 시간을 그러면 157분이 했냐? 누가 보더라도 화목한 가족. 2시간 37분. 무려 2시간 37분 동안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근데 이제 가족이 만났는데 1시간도 안 돼서 헤어졌다. 에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두 분이 가족은 아니잖아요. 다음 번 넘어갔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무슨 얘기? 김건희 여사 얘기했을까요? 진 작가님도 말씀 주시면. 뭐 했든 안 했든 간에 바깥으로 네. 발표하지는 않기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왜냐면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야당이 하는 건 사실 약속이지만 여당은 예. 실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을 잡고 있고 그러려면은 정부와 공약을 만들 때 정부가 아마 상담해야 될 부분들이 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됐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예. 또 공천 문제에 관련했겠죠. 근데 이 예.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진 않아요, 저도. 공천 얘기 100% 했을 것이다. 예, 다만 이제 사전에 그 얘기는 근데 발표하지는 않기로 한 거죠. 사실 대통령 마음에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굉장히 동의가 되고요. 예. 민생 얘기 만 2시간 37분 동안 할 격렬한 토론을 했을 경우에 2시간 반 동안 대통령과 그럴까요? 이견이 있어서 네. 서로 의견을 주고받느라고 할 수 있지 뭐 않았을까? 민생을 챙기면서 철도의 뭐 지하화 뭐 이런 거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니까 격돌할 토론 주제는 아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민생 얘기가 안 나왔어도 다분히 대통령의 군기잡기 성격은 군기잡기였을 있었다. 것이다. 실제로 민생 얘기만 했더라도 이게 어떤
정치적 함의를 담아내는지는 대통령이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예, 그런 예.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하, 대통령이 군기를 잡았을 것이다. 이거 뭐 어찌거나 예측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위원장은 그럼 대통령이 군기 잡는다면 군기 잡혀야죠. 만약에 아, 한 위원장이 예. 쌍심지를 켜고 대드는 모습으로 나갔더라면 오히려 더 여론에는 안 좋았을 거예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더 분열이 일어났어요. TK, 예. PK에서는 이건 아닌데 이게 뭐 총선 생각 안 하고 끝장 보자는 건가? 오히려 더 파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예. 초안지를 보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파르마콘이라 그러죠. 약이자 동시에 독약이거든요. 적당한 복용량으로 쓰면 약인데 그걸 넘어가면 독약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위 조절하는 거고 일단은 자기가 이겼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을 완전하게 이겨놓으면 그때부터는 레임덕에 빠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뭐 자기한테도 안 좋고 당원을 위해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수위 조절하는 거죠. 더 이상 그러면 김병훈 비대위원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혹은 뭐 당 내에서는 어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는 얘기가 안 나올 상황일까요? 아니죠. 이제 이 상황에서 명절 지나면 연휴 전까지 이런 관련된 예. 시도나 조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붙으려고 예. 좀 옮겨오려고 또 한 위원장의 밴드웨거닝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서 이게 저지당하거든요. 예. 한 위원장이 저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든 또는 김경률 비대위원이든 이 부분을 또 또 얘기할 부각시킬 것이다?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이 오찬에서 강하게 좀 강조됐던 영상이 좀 손가락을 확 가리키잖아요. 예. 그거 내가 할게. 내가 해결할게. 뭐 그런 쪽이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소문으로만 나돌던 김건희 여사의 실체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 영향력의 실체가 국민들이 그걸 다 봤단 말이죠. 그 부분을 침묵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유난 갈등 이후에 여러 평가들이 나왔는데 이제 직설적으로 두 사람의 승패를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가 있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는 조사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한다는 거는 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방송 예, 말씀해 주세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알겠어요.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자,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를 내서 지난 27일, 28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무선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과 충돌해서 누가 더 정치적 이득을 얻은 성자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누가 이겼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직설적으로 윤 대통령이 성자다 10.7%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조차도 윤 대통령을 오롯이 단독 성자로 인정 안 한 거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성자 40.3%입니다. 그다음에 두 사람이 다 패자 24.9, 두 사람이 다 성자했다가 16.3이기 때문에 예. 뭐 이제 성자라고 나온 것만 비교해 보면 거의 4배예요. 거의 4배 육박합니다. 한 비대위원장의 압도적인 승리. 근데 이게 승리냐 패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예. 여론의 힘은 한 위원장에게 실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사실 두 분이 경쟁자가 아니고 같은 편인데 누가 이기고 지고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도로 여론이 안 만들어지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담을 해서 하면은 그냥 해명 정도냐, 예. 아니면 명품백에 대해서 파격적인 사과냐. 이렇다면은 파격적인 사과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라는 또 뭉게의 구름이 뭉글뭉글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공천인데 예.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이 정도 되면 한 위원장이 주도하는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물밑으로는 설사 조금은 아닐 수 있을지라도 예. 표면상으로는 한 위원장이 견인하는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이 지지율이 다 와르르 무너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가요? 자, 진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흐름이다. 그렇게 가야 될 건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 행태를 딱 보잖아요. 예. 굉장히 그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당내 세력이 없어요. 당의 의원들부터 다 하나도 없거든요. 밖에서 뚝 들어왔단 말이죠. 예. 유일하게 믿을 것은 당원들하고 당원들의 지지, 지지자들의 지지, 예. 그다음에 여론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사실은
당내에서 같이 싸워줄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호의적인 태도는 뭐냐면은 대통령실 말 안 듣고 사람들이 의원들이 그 중립시켜주는 거. 요번이 이제 그래서 무산된 거잖아요. 그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자기 컨셉을 줘야 되는데 컨셉은 좀 어떻게 진행되느냐면은 이제 예컨대 누구죠? 정청래 있는 곳에 김만보, 마포. 그다음에 저쪽 원희룡을 갖다가 개항을 내보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또 누구 보내고 해서 이른바 586 청산, 운동권 청산 이 프레임으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총선 자체에다가 공천 자체에다 컨셉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예. 컨셉을 주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 어느 부분에서 부딪히겠죠.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하고 차관하던 사람들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도 험지나가라는 할 수는 없거든요. 예. 하지만 특정한 부분에서 이게 분명히 부딪힐 텐데 그게 저는 전초전이 아니라 본격적인 본선이라고 봐요. 예. 그게 어떻게 될지. 그 얘기 또 2부의 내부자들에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관건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이 될 텐데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같은 뉴스토마토 조사 결과인데 예.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어느 쪽 주장에 더 공감하는지 이게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을 예.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한 비대위원장 입장에 더 공감한다. 57.6%. 예. 김 여사가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더 공감한다. 27.3%.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진중권 교수가 이 서울하고 인천 개항을 이렇게 공천되는 거.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 최종 공천은 아닙니다. 후보자니까요. 그 이야기를 또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비교될 수 있다는 의견이지 공천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라고. 윤희숙과 임종석 중에 임종석. 누가 경제를 더 그렇죠. 잘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서울입니다. 한강 벨트에서 대선 정도 때의 결과를 못 받으면 총선을 낙관적으로 국민의힘이 보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 서울에서 한동훈 입장에 공감한다 58.2%. 예. 대통령실 입장 27.5%예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한동훈 입장 56.2%, 대통령실 입장 31.1%. 심지어는 TK마저도 한동훈 입장 44.4%, 대통령실 입장 37.8%입니다. 예. 이건 안 하고는 못 베길 거예요. 저는 이제 한동훈 표 공천에 관해 가지고 한 두 예. 분 정도가 좀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하나가 이제 예. 김예지 의원인 같은 분. 김예지 의원. 그럼 그분은 이제 보통 비례대표는 한번 그냥 딱 쓰고 버리는 카드였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이른바 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 거 가지고 결어서 싸우는 모습들 같은 거 한번 보여주고, 예. 그래서 거기 그 꿈을 펼칠 수 있게끔 그 어항 있잖아요. 어항을 깨고 좀 이걸 좀 마련해 주는 모습을 좀 보고 싶고요. 예. 두 번째가 아주 궁금한 건데 유승민 아하. 이분이 이제 그 읽어봤거든요. 이게 불출마 선언이 아니에요. 아, 당에 남겠다 했던 아니 얘기 자체가. 당에 남겠다. 그래 내가 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다. 내가 신청하지는 않았다거든요.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예. 전략 너희들이 공천이나 전략 공천에 좀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마도 이제 그 전통적인 이 보수 중에서는 반감이 있을 텐데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근데 그 두 카드가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한동훈표 공천이 강한 색깔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예. 네. 자, 이런 흐름에서 이분을 또 모시고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동훈 대세론이다. 이게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님. 아니 이거 보세요. 아니 제가 그동안 그 한판 승부에 나오면서 맨날 첫 순서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 예. 어떻게 두 번째로 밀려옵니까? 이건 친한파. 우리 진행자가 너무 예.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적인가요? 예. 그리고 말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그 한동훈 위원장이 예. 근데 눈에 들어왔나 봐. 아니 대통령실에 제가 그래서 번개 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밥도 먹고 예. 이런저런 민생 역동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민생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몇 분이라 그랬죠? 2시간 37분. 네, 그만큼 제가 사태질도 하면서 저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라면서 대통령 많이 근데 얘기했습니다. 2시간 37분 중에 대통령 말씀하신 분량이 몇 분이었습니까? 2시간 30분 뭐 정도 말씀하신 거지. 무슨 말씀을 2시간 30분. 그래도 1분은 남겨주셨네요. KBS하고만 예. 저 인터뷰를 할 텐데 KBS 기다려주세요. 말씀을까요? 예. KBS 요즘 잘 나갑니다. 개그 콘서트 그리고 고려 권한 전쟁. 예. 그리고 저 뭐였죠 배 소장님 거 그거? 아무튼 잘 나갑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2시간 37분 중에 얼마나 말씀하실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서 또 홍 시장님 당에 대한
충정어린 마음 들어볼까요, 시장님? 요즘 검사들이 너도 나도 출마하겠다고 설치는 통에 정치판이 정말 가짠다. 검사가 정치에 맞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이 어지러워져요. 네 그래 봅니다. 정말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 보고 싶어요. 예, 시장님도 모래시계 검사 출신이셨는데 검사 그 야비하게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야비하게 나는 아니고. 검사 생활 11년 동안 중요 사건 수사 시에는 예. 무죄가 나면 늘 사태를 염두에 두시오. 아. 사표를 품고 내가 살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정치하셨구나. 그걸 알아요? 예. 그래서 정치했구나라니. 알겠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이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 예, 시장님. 아, 굉장히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 것 반갑습니다. 예, 한동훈 질문 안 해줘서 내가 좀 고마워요. 예, 그러니까 전할 저희가 또 뻔했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천 이야기로 주제를 넘겨보면 지금 아까 저희가 말했으면 윤희숙 전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의 그 중구 성동갑, 또 김경률 회계사는 정청래 의원의 마포울, 또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고 이게 이제 자객 공천이냐 저격 공천 아니냐. 뭐 근데 이게 좋게 표현하면 또 이게 전략 공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얼마나 잘 화합을 이룰지 이 부분이죠. 네네. 지금 일단은 이제 공천이 윤곽을 잡는데 2월은 공천입니다. 대체로 이제 선거가 있을 때 예. 2월 달에는 공천이고 3월 달 이제 4월이 선거면 4월 초가 선거면은 아하. 3월 달에는 완전 네거티브일 겁니다. 아, 대충돌, 그래. 마타도 그래. 아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 공천되고 있는 구도를 보면은 예, 예. 일단은 운동권 대 비운동권 그렇게 아. 이제 구도를 뭐 국민의 입장이든 또는 민주당이든 간에 왜냐하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니 운동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표받은 거 없다. 그냥 좋은 후보자로 평가받았던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념대 경제 이 부분들. 그래서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의 경우에도 경제 전문가, 예. 또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리 앙투아네트로 기억을 하시는데 아니고 회계사입니다. 회계사. 예, 그것도 약간 알겠습니다. 경제하고 관련돼 있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격 공천이냐 시스템 공천인데 이거는 이제 각 정당 간의 어떤 해석이고 예. 주장인 거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서울에서 이제 한강벨트가 될 텐데 전반적으로는 유권자층 중에서 중도나 그다음에 자영업층입니다. 경제. 그다음에 30대의 경우에는 이제 86 청산 운동권 예. 이 부분을 이제 적용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가 판가름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이런 그 운동권 대 비운동권 이 전략을 짜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그 386, 586 인사들을 뭐랄까요 세대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또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논의, 그러니까 뭐 올드보이니 중진이니 이런 뭐 문제 의식을 민주당에서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집권 여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일종의 총선 전략이잖아요. 예.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 전 대단히 한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유권자들한테 이게 얼마나 절실한 주제입니까? 아하. 민생, 집권 여당이면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이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예. 우리는 할 수 있다. 실행력이 있다. 예. 그럼 그걸 보여줬어야 되고 그걸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뭘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안보, 경제 그런 실정에 대해서 다 가다듬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집권 여당의 총선 전략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586에 대한 비판 그런 문제의식이 있죠. 기득권화된 게 아니냐. 그런데 뭐 땀 흘려 돈 한 번 벌어본 적 있느냐? 이를테면 임종석 전 실장을 겨냥하면서 그 발언이 나왔는데 예. 몇 차례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국민 선택을 받았습니다. 586들의 정치인들이 그렇죠. 예. 그럼 그 국민 선택은 온당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리고 국정 운영의 경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폄훼할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근데 조금 전에 박재용 앵커의 질문을 저는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 예. 그런 86 세대 교체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오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친명으로서는 오히려 그렇죠. 친문을 교체해버리고 좋은 전략적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그 공천 국면에서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전 장관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을 하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이른바 친문, 친명 이런 비슷한 지역에서 서로 이렇게 저격 공천 형태로 예. 또 만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예. PK 지지율도 문제지만 서울의 호남이나 서울에서 민주당 화이트 칼라도 친문 친명이 꽝하고 붙으면 야하. 이건 상당한 타격이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예, 뭐 더 하고 싶은데
예,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 분이 있어서 예, 저 삼지대에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잠깐 나와주시죠. 요즘 마음이 바쁘실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예. 새로운 이제 개혁미래당이죠. 예. 요즘 헷갈립니다. 줄여서 개미, 엔트. 흙 속에 있는 일개미처럼 저 이낙연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아주 출마하라고 막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백의종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징어를 땅에 묻으면 뭡니까? 오징어 무침인 줄로 압니다. 맛깔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 두 분의 이제 주도권 전쟁이 있는데, 자, 총선이 막 할수록 주도권 경쟁 누구로 갈까요? 짧게 듣죠, 진 교수님. 뭐 어차피 이니셔티브는 이준석 대표가 잡고 있는데 예. 이게 같이 합쳐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같이 한 팀이 이준석 되게- 대표는 자기가 혼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배추 한 판. 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